지금 금융위기에서도 시장의 상승했던 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부산이에요. 그 환경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시장이 하락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도 그렇고요. 서울은 좀 다르지만 서울 수도권은 그동안 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은 전반적인 지방의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지방의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규제와 또 외부의 환경,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관계없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의 환경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를 분석할 때요. 그 인계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어떤 통계에도 각 통계마다 인계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인계점을 예전에는 되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코딩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코딩해서 돌려보면 그 인계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인계점을 조합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환경이 돼 있나, 이 정도의 어떤 환경에서 얼마 정도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 확률이 나오는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인계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인계점이 뭐냐면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하나의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의 이 어떤 이유 때문에 결과가 돼서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그거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방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방 중에 최근에 이제 부산이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부산을 가지고 여러 통계에 있던 인계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 부산에 상승을 했었어요. 2008년도 같으면 금융위기였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떤 부산이 어떤 환경이었길래 상승을 했느냐 그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규제, 이 규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금융위기라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상승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인계점이, 많은 인계점이 지금 지역마다 도달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분석이 좀 쉬워져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급이에요. 이 부산의 공급의 인계점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인계점을 찾는 게 인계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여기다가 적정 수요라도 용어도 안 썼어요. 한계 수요, 그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공급량이 있을 거다. 한계 수요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책에다가 한계 수요라고 용어를 적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인계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22,000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상승의 인계점과 하락의 평균 공급량이 달라요. 갭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물이 끓는데 99도에서 안 끓잖아요. 100도 딱 돼야 끓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정 공급량을 계속 넣어가지고 일정 양이 넘었을 때 시장이 꺾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어떤 갭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급량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분석이 힘든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든지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 쉽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상승기의 평균 2만 정도 되고요. 그 인계점은 22,000이에요. 인계점이 조금 더 높죠. 25,000이 넘을 때는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12개월, 24개월, 36개월 누적 공급량을 갖다가 다 같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분양받은 분들이 2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2년 뒤에, 3년 뒤에 입주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수요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입주 물량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해본 거예요. 그래서 24개월 2년이잖아요.
24개월의 그 임계점은 32,000입니다. 그리고 하락의 어떤 평균은 48,000이에요. 36개월은 임계점은 56,000이고요. 상승 임계점은. 하락은 69,000이니까 7만 가까이 되죠. 그래서 부산은 3년 누적 공급량이 7만을 넘고요. 1년 공급량이 2만 5천 넘고 2년 공급량이 4만 8천 넘으면은 굉장히 하락 압력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에는 상승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공급량이 만든 게 뭡니까? 전세의 부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세 수급의 공급 임계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방은 150이 기준이 되고, 물론 지방만 약간 틀려요. 우리가 이제 광주 같은 게 임계점도 더 높아요. 네, 대구도 조금 더 높고요. 근데 부산은 해보니까 딱 150이에요. 부산의 임계점은 150이고요. 상승의 평균은 165.0입니다. 전체 평균은 143이고요. 하락 평균은 112.5예요. 지금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임계점인데요. 지금은 168.7이에요. 임계점 훨씬 넘었죠. 이 구간별로 우리가 확률을 조사해보면요. 150에서 170 넘을 때가 상승 확률 64% 올라가고요. 170이 넘으면 98%가 올라갑니다. 단독으로 전세 수급이 170이 돼도 상승 확률은 98%까지 나왔다고요. 공급이 만든 환경이에요. 이 공급과 전세 수급을 두 개를 역추적한 게요. 그러면은 공급량이 얼마나 적을 때 150이 됐냐고 우리가 다시 추적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11,500에서 23,000일 때 22,000 정도가 우리 임계점이잖아요. 이 사이에 있을 때 전세 수급이 확률이 74% 정도가 150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500 이하일 때는 전세 수급이 거의 100%였다는 겁니다. 23,000 이상일 때는 확률이 2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전세 수급이 이제 150 넘으면은 여기서 매매로 갈아타거든요. 그 매매 갈아타는데 매매 거래의 임계점도 있어요. 거래량의 임계점. 자, 거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의 어떤 수요이기 때문에 그 임계점 넘으면은 대부분 상승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에도 우리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것도 임계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거래 임계점 평균은 얼마냐면은 3,100이에요. 상승 확률은 87.8%. 147개월 중에 129개월이 맞았다는 겁니다. 요 3,100을 넘었을 때 확인해볼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기의 평균은 4,600건 나왔고요. 하락기는 2,500건 나왔습니다. 평균은 3,800건이고요. 그래서 3,100건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은요. 그래서 여기 상승 확률 거래량에 따라서 확률이 나오거든요. 3,000에서 3,500 됐을 때는 확률이 62%, 3,500에서 4,000은 74, 4,000에서 5,000은 95, 5,000에서 7,000은 96%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1월달 지금 3,500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원래 거래가 적은데 3,500건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공급과 전세 수급과 거래 결과죠. 이 세 개의 어떤 결과값이 다 임계점을 넘었다. 아니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확률 됐냐. 이 세 개의 임계점이 넘었을 때 확률이 96.5%였습니다. 상승 확률이. 86개월 중에서 83개월이 맞았다는 거고요. 이 세 개가 틀렸잖아요. 이 세 개가 언제 틀렸냐면은 상승기 초입이었어요. 상승기 초입이 세 개가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맞았을 때. 이 세 개가 한 개도 안 맞았을 때는 상승 확률이 20.8%, 그럼 80%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개가 충족됐을 때 30.8, 두 개만 돼도 이제 70점 올라가죠. 세 개는 96.5%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전세가 부족하고 단 뒤에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면은 심리가 바뀌거든요. 그게 우리가 KBS는 매매 전망이고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죠. 이게 바뀌어요. 중간에. 바뀌고 난 뒤에 매매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이게 임계점도 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5고요. KB의 매매 전망 지수는 91.6이에요. 저는 100으로 봤는데 실제 좀 낮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중간에 어떤 심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책 나오면서 이게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시장의 과정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이제 개별로 해보고 이제 그 조합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고요. 이 5가지 어떤 통계를 종합 매트릭스로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확률이 나왔어요. 5개잖아요. 이 공급과 전체 수급과 KB 전망, CSI 거래 5개를 가지고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상승 확률이 6.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4% 떨어진다는 게 하락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0.39%고요. 5개 중에 1개가 맞았을 때 17.9%밖에 안 됩니다. 자, 2개만 맞아도 이제 상승을 시작하죠. 0.2% 상승했다는 겁니다. 3개 62.5, 4개 84.2, 5개 다 맞을 때 92.3%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높은 상승 확률 보인 게 뭐냐면 전세 수급이었어요. 제가 지방에는 전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역시 통계에 뽑아보니까 전세 수급이 가장 높았다. 얼마냐? 88.1%. 그 다음에 거래예요. 이 결과거든요. 85.4. 그 다음에 KB 84.3, CSI 76.3. 공급은 49.1밖에 안 됩니다. 공급은 누적이고 공급이 만든 환경이 4개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얘예요. 전세 수급이에요. 그래서 공급 1개만 보면 안 되고요. 공급도 누적을 봐야 되고요. 공급이 만든 환경이 도착했을 때 상승하는 거예요. 그 시차가 있는 거죠. 그 시차가 지방은 짧고요. 수도권은 큽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가지고 상승한 시차가 꽤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의 공급이 엄청 많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매트릭스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단독일 때 전세 수급이 제일 1등이죠. 그리고 KB하고 전세 수급이 2개가 92.3, 2개만 맞아도 3개일 때는 전세 수급과 KB 매매 전망 거래죠. 얘도 93.3입니다. 4개 있을 때는 91.3입니다. 5개가 92.3. 4개의 조합할 때의 순서고요. 예, 3개의 조합할 때의 순서입니다. 제일 높은 순서예요. 2개일 때 순서. 이게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넣고 코딩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우리가 엑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치로 다 뽑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현재의 상태가 지금 임계점 5개 중에서 5개 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죠. 예. 이제 외곽이나 선호도가 약한 지역들은 잘 못 느낄 거고요. 해수동 같은 게 빨리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축이나 이쪽은 더 빨리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구축은 좀 느리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지금 거래가 많이 낼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대출 안 되죠. 투자자 지금 지방도 취득세 중과가 살아있죠. 거래가 많이 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체감은 낮아요. 그렇지만 시장 환경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5개 중에 5개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8년도하고 좀 비교하고 싶었어요. 2008년도에는 우리가 통계가 좀 작아요. 공급량하고 전세 수급하고 지금 전세 가율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지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급하고 전세 수급하고 이 2개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도 있고요. 거래는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요. 2008년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게 되면요. 전세 수급이 2008년도에 176이었어요. 지금이 주간당에 168입니다. 거의 170에 가까이 왔죠. 전세 가율은 똑같고요. 거래는 2008년도에 4,000건 넘었고요. 여기는 지금 3,4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2달 공급량 15,000회였고요. 지금이 11,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 비율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평균 대비해서 현재 어떤 공급량이 얼마나 있냐를 표시한 거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더 압력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이 더 높습니다. 압력이. 그래서 이 조건을 보게 되면요. 이 공급과 수급, 거래 압력이 중에서 이 170이 넘으면은
거의 100% 상승하는데 요 조건 한 개 빼고 다 맞거든요. 지금요. 2008년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다. 제가 예전에 이 부산 처음 찍을 때 2009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서 그때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2009년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008년, 2009년 이 사이하고 비슷하거든요. 부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008년 같은 어떤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부산에는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상승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렇게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확률을 계산한 거거든요. 상승률까지. 예.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계점이 우리가 22,000인데 13,000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150인데 우리가 전세 수급은 150인 게 지금 168 가까이 와 있거든요. 매매 전망은 91인데 여긴 100 와 있고요. CSI는 105인데 120 와 있고요. 그래서 상승 확률이 92.3%인 거예요. 제가 AI 모델 만들었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넣어서 돌렸을 때도 확률이 95% 나온다. 6개월 후에 상승 확률은 95% 나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들 시장을 지금 금융위기에서도 시장의 상승했던 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부산이에요. 그 환경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시장이 하락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도 그렇고요. 서울은 좀 다르지만 서울 수도권은 그동안 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은 전반적인 지방의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지방의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규제와 또 외부의 환경,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관계없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의 환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을 통해서요. 우리 통계 인계점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확률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